평소 우리는 수천 가지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 잃어버린 행복, 시련, 현재 이루어야 할 것 등 견디기 힘든 가장 무거운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무거운 이유는 지금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만든 그것입니다. 올 7월에 인정욕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관심과 칭찬에 지나친 집착은 건강한 나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자는 바다소금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행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은 더 이상 탐구하고 새롭게 감상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욕망은 그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대상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사물 본연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가 이 사물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뿐이다. 짠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이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욕망은 광기나 과음과 다르다. 욕망은 먹고 마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음미하는 것이다. 욕망은 현재 경험하는 것에 두는 관심이다. 공감, 오랜 우정을 소중히 하는 따뜻함, 생각지 못한 대화, 칭찬 등이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충만한 욕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바다로부터 배가 난파하는 것을 막을 때 당당한 등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해준다. 암초가 나타나 위험하고 바다가 서러워질 때 손을 내밀어 위로해주는 구명 튜브 같은 존재이며 든든한 안전망이 등대다. 등대의 불빛은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희망을 상징한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봤는가?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마음의 등대가 되는 존재들을 정리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내 사람, 즐거움 그 자체, 추억의 장소 등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고정점이 되어줄 것이다. 종종 우리는 나만 고립되어 망망대해 홀로 내던져진 존재로 생각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 중에서 유난히 특별한 바다가 있는데 사르가소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해안도 바람도 바다도 없는 바다입니다.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바다에 콜럼버스는 3주나 헤매며 제대로 항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르가소의 바다를 우리 삶에 비유하여 후회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서성이는 후회하는 감정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실수를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만 곱씹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그저 묵묵히 걷고 건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자책을 확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실수투성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바람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렇게 해야 사르가소의 슬픈 추억을 곱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사랑하는 시간 동안에는 기쁨이 계속됩니다. 사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다뿐입니다. 바다도 사랑처럼 위로가 되면서 절망이 됩니다. 사랑은 등대이자 암초, 불꽃이자 칼날로 한없이 주다가도 거칠게 모든 것을 앗아간다.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한 사랑이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시련의 상처만큼
위로가 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까? 시련을 겪은 사람은 구름 위를 걷다가 다시 현실의 땅바닥에 내려오게 된다. 시련의 아픔이 참기 힘든 이유는 사랑에 빠질 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 방파제의 역할은 피해를 줄이는 일입니다. 내 안에 방파제가 있다면 시련을 겪어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고 시련한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우리가 상실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방파제다. 소용없어. 난 안 쓰러져. 바다는 쉽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바다는 그냥 물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푸른색인 것은 태양 덕분입니다. 태양빛이 바다에 닿으면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은 흡수되고 녹색은 사라진다. 남은 색은 푸른색뿐이라 우리 눈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도 바다처럼 일상에서 빛을 조절해 나만의 색을 멋지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삶을 통으로 보면 한두 가지 색으로 된 직선처럼 보이지만 조각으로 보면 그 모든 순간이 다채로운 색으로 꾸며져 있는 삶 그 자체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빛내는 예술을 가르친다. 마음속을 채우는 푸른색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아름다움의 기회를 주며 우리의 삶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커다란 닻이다. 이 닻을 성스러운 닻, 자비의 닻이라 불리기도 한다. 폭풍우 속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닻이 있다. 닻은 희망을 상징한다. 신락 같은 믿음, 설령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다. 이러한 희망의 닻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나만의 닻이 있으면 원통함, 분노, 욕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 자신이다. 나에게 붙어있는 신성한 닻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자유를 안겨준다.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닻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국제잠수함 신호법은 전 세계 모든 해군이 모국어와 관계없이 소통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깃발에 쓰여진 알파벳에 따라 신호를 보낸다. 살다 보면 깃발을 크게 펼치고 항복을 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때로는 항복이 최선이다. 이상주의자 돈키호테는 언제나 타협과 인정을 거부하고 비장할 정도의 고집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열정, 괴로움과 고마움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할 때, 경고를 줄 때도 애매하게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고 그마저도 주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다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니오와 예를 명확히 하고 형식이 서툴려도 요청사항은 분명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라는 교훈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말하자.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보스턴 바다의 난터켓 섬. 낡은 고래잡이 배 피쿼드호가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배는 50년 이상 이 바다 저 바다를 누빈 고래잡이 배로 피쿼드호의 AF 선장은 바다 괴물에게 다리 한쪽을 잃습니다. 그 우그는 무시무시한 흰고래 모비딕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만족도 포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AF 선장이었다면
우리도 악마 같은 흰 괴물을 죽여서 없애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분노한다. 흰 고래는 이처럼 가혹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에이헤브 선장처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그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거센 파도도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잔잔해지듯 분노에 휘감겼을 때는 결정을 하지 말고 분노부터 달래는 것이 좋다. 바다에는 숱하게 많은 악마와 고래가 지나가지만 분노가 악마와 고래를 물리치지 못한다. 흰 고래는 복수의 대상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알 수 없는 오래된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헤브 선장에게 모비딕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선장이 살아가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자기 긍정의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도와 규격화, 표준화로 해결화시키는 이 현실에서 바다는 그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장마가 끝나고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바다가 우리에게 전한 삶의 지혜를 경청하고 자기의 맛과 색깔과 생김새도 바다를 향한 멋진 항해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